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밥은 안 먹었어요. 자, 교과서 오늘 몇 페이지를 펴시느냐 이러면은 26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요 한 장씩은 다 받았죠, 그죠? 요 한 장씩은. 자, 교과서 269페이지를 펴세요. 여러분들 269페이지에 보면은 04번에 등기 신청의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이렇게가 나와 있거든. 요거는 중요한 것이거든. 이거를 이제 배우러 가겠어요. 여러분들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하거든. 이 부동산 공시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래서 등기를 하는 순서와 절차를 규정해놨다. 이래서 절차법이에요. 그럼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처음에 신청이라, 그 다음에 접수예요. 그 다음에 심사입니다. 등기 실행이라, 마지막에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면 등기 신청인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가 등기관에게 제출하는 게 신청입니다. 등기관 그거 딱 받아가지. 요게 접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청.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게 신청이고 받아가는 게 접수니까 동시에 이루어져. 그러면 신청 일자와 접수 일자는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그럼 이걸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일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등기관이 서류를 받았다면 민원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재되어야 될 부분이 기재되었는지, 도장 찍어야 될 부분이 찍혔는지, 첨부되어야 될 서류가 첨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심사입니다. 심사. 그럼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 이러면 각하는 우리말로 말하면 거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요 각하는 있잖아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 각하 사유 이렇게 해가 명문으로 11개를 딱 정해놨어. 그럼 그 11개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등기는 안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이 사람의 등기 신청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심사를 해가 서류에 하자가 있다면 각하를 하는 것이고 하자가 없다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라. 기록.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끝났어. 오늘 배울 거거든.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다가 세금 받으라고 알립니다. 또 하나는 지적소관청에다가 알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받았던 거고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파트를 배우고 있냐 할 때 신청 파트를 배우고 있어. 그럼 요 신청 파트 이래 나오죠. 요게 이제 이래 되거든.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서류를 배우러 간다 이 말. 그럼 이 서류는 적지는 마세요.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대충 적어보면 있잖아요. 서류를 봅시다. 처음에 신청 정보가 있어요.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세 번째 등기 사항 예를 들어서 요거를 먼저 합시다.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성낙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성낙서 또는 판결서가 있다.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이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제목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대충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일 위에 볼까요? 요 신청 정보 일어났죠.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라, 신청서. 여러분들 이제 글자가 요 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 그 과도기라는 말은 종이의 시대에서 전산화 시대로 넘어간다 이 말. 그러면 종이의 시대 때 부를 때는 신청서, 자, 컴퓨터로 부를 때는 신청정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 두 번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거든. 저게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라, 계약서.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이래 나오죠. 여기서 허가이라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할 때는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농지를 매매할 때는 농지취득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공익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연세대학교는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전통사찰 있죠. 전통사찰이 재산을 처분할 때는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런 게요. 요 두 개는 이제 쉬운 겁니다. 동의서죠.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 승낙서죠. 임차인이 임차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돼. 이제 그걸 여기서 배우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 이해관계. 우리가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등기부상의 불이익을 보는 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불이익 보는 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승낙서를 안 써줍니다. 안 써주면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국어 시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해관계인은 보세요. 이해관계는 불이익 보는 쪽이거든. 불이익 보는 쪽은 동의서 승낙서를 안 써줍니다. 안 써주는데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써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써줬다 이러면 인감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안 써주는데 들어왔는 거라.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동의서 승낙서는 같이 가야 되고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같이 들어가. 이게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래 나오죠. 그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법인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등기를 신청해야 되거든. 이때는 삼성전자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당연히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법인 있죠. 법인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법인은 정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나와. 이름에. 그럼 그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을 발급받아가면 돼. 그런데 비법인이거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있거든. 이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등기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제출할 수가 없어. 그때는 이제 정관이나 규약.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법인 이래 나오죠.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씁니다.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법인은 나오죠. 자, 그래서 영희와 철수라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어느 한 글자가 나오면 자동으로 오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말 봅시다. 이수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심순이는 자동으로 오는 거지. 성춘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몽룡이는 자동으로 옵니다. 영희가 나오면 철수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동의서 승낙서면 무조건 인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 쌍이다 이 말이. 그러면 법인이 딱 나왔죠. 그럼 이때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법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이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우리말로 말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 한 통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 말.
그러면 비법인 딱 넣어줘. 이때는 정관이나 규약이 있죠. 이게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했어. 등기부만 딱 떼가면 되는 거라. 근데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없거든.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할 수가 없으니까 정관, 규약. 여러분들 정관이나 규약은 그냥 개모임할 때 회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제출한다. 이게 공식인 거라, 공식.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넣어줘. 그럼 이게 위임장이잖아요. 그럼 대리인이 딱 들어가면 위임장은 같이 가야 된다, 따로 가야 된다, 같이. 이런 게 이제 공식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이라.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글자를 해볼게요. 등기명의인이죠. 그럼 등기명의인은 자연인, 법인, 비법인. 이거는 등기명의인.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명의인의 표시, 요 표시자가 붙었죠. 그러면 요 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게 등기명의인의 뭐다? 표시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요 세 개는 자 시작 등기명의인. 그럼 요거는 시작 등기명의인의 표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보세요. 모든 서류에는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 정리합니다. 2018년 예를 들어서 12월 10일 목희수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모든 서류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야 된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도 주민등록등본이에요. 그럼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라는 거는 주민등록등본인데 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느냐 하냐는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왜 제출하느냐? 여기에 썼던 이름 있죠. 이름. 여기서 요 세 개 있죠. 요걸 대표하는 글자는 이겁니다. 왜?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지. 그러면 성명은 그 사람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소 있죠? 주소도 같을 수 있지.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요 세 개를 대표하는 글자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제출하고 도면을 제출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감, 등기필 정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중에 1번으로 딱 뽑아라 이러면은 신청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청서가. 그럼 이 신청서는 해마다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걸 배우러 들어가 보겠어요.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하나 풀어보겠어요. 여러분 이거 교과서 269페이지를 보세요. 그 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도 제목을 잠깐 보니까 공사의 제목을 보세요. 등기 신청 정보죠. 옆에 가니까 무슨 정보입니까? 첨부 정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 글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은 그게 이제 2번으로 갔어요. 2번으로 가면은 등기 신청 정보 일어나죠. 갈로 안에 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시작 신청서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와보세요. 그 요거는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게 내는데 오늘 세 개만 딱 공부를 하면 되거든. 그럼 제가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거든.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보세요. 일건 일신청서 주의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하나의 신청서가 들어가야 된다.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등기 하나 들어갈 때마다 신청서도 하나씩 들어가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예외를 공부해야 됩니다. 예외를.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하나씩 들어가거든. 그러면 일괄 신청할 수 있냐냐 이러면.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일괄 신청이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일괄 신청할 수도 뭐다 있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리거든. 그럼 빌리면은 담보물을 제공해야지. 그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정하면 됩니다.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1억짜리 밖에 없어. 그럼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제공해야지. 그럼 그 10개 부동산마다 저당권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부동산에 몇 개 들어온다? 10개. 그럼 저당권 등기도 10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등기에 일괄해서 한 신청서에 일괄해서 제출할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답만 딱 외워버립니다. 그래 일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입니다. 요거는 요번 주에 다음 주 요번 주 3교시째 아니면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래만 해놔 놓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자, 여기 나와보세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요래옵니다.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보세요. 호칭 정리하겠습니다. 갑하고 병하고는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 자, 갑을 위탁자, 을을 수탁자, 병을 수익자예요. 그 여러분들 요 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신탁. 그럼 여러분들 신탁은행이라는 말 들어봤거든. 그때는 그거는 돈을 맡겨놓는 것이 돈을. 그럼 신탁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신탁은행에서 돈을 불려주지. 그럼 신탁은행은 돈을 맡기는 겁니다. 돈을. 그럼 여기 글자를 보세요. 신탁 뭐다? 등기. 이는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맡긴다. 부동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갑하고 병은 부자지간인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많은 재산을 모았어.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요놈이 신통치 못하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그 즉시 정선 카지노에 가서 6개월 안에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을에게 재산을 맡기면서 그에 따르는 수익금은 병에게 줘라 할 수 뭐다 있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재산을 맡긴다는 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를 한다. 맡겨둔다는 표시. 그게 무슨 등기다? 신탁 등기.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죠. 그러면 하면서 무슨 등기를 한다? 신탁. 그럼 요 두 개 등기는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기죠. 맡기면 소유권을 이전하거든. 하면서 맡겨둔다는 표시도 같이 한다. 따로 한다. 같이. 이는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맡길 때는 당연히 맡겨둔다는 표시도 같이 해야지. 오케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하면서 신탁 등기를 해.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배웁니다. 지금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등기가 2개예요. 그런데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는 거라. 번호는 등기는 2개인데 번호는 1개밖에 부여를 못 받아. 그러니까 신청서도 1개만 들어가는 1개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 이 보세요. 요 시험에 때 보세요. 상식적으로 딱 풀어보세요. 일괄 신청 그냥 OX밖에 답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적혀버리면 됐죠.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우리나라 등기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하나 신청서 제출해야 된다. otherwise, 그럼 예외가 되는 거는 몇 개? 2개. 그럼 요 2개만 해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게 시험 문제지.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 otherwise, 이 경우 신청 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디다? X. 하나의 신청 정보를 작성한다. 그럼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 다른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풀어보세요.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가 하나인데 등기는 2개면서 신청서가 1개인 거는 몇 개? 하나. 그럼 그 1개만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
오케이. 네, 이렇다 합니다. 자꾸 익숙을 시키세요. 네.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강론의 절차에 가서 신탁 등기를 배우거든. 신탁 등기는 해마다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 29회는 안 나왔어. 28회까지는 매년 시험에 냈었어요. 올해는 왜 시험에 안 나느냐? 올해는 일반적인 관례가 기존의 시험 문제 내는 데서 안 내고 구석에서만 이뤄낸 거예요. 구석에서. 그 합격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렵게 낸 거예요. 어렵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기재거든. 요거는 이제 요래합니다.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 그럼 요게 이제 시험에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는 필요적 기재라.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임의적 기재. 그래서 가장 쉬운 예는 제가 항상 이걸 예를 들거든. 여러분들이 은행에 카드 하나를 만들러 가서 카드 하나를. 그럼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를 하나 주지. 그게 일종의 신청서입니다. 그럼 나는 용지를 받았지. 받아가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 작성하려고 보니까 빈칸이 많으니까 약간 머뭇거리지, 그럴 때 은행 여직원이 손님이 저렇게 하는 게 머뭇거리는 이 시행착오를 한두 번 딱 겪으면서 내가 은행 여직원인 내가 고객한테 종이를 줄 때 미리 기재해야 될 부분은 연필로 체크를 해가지고 주면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그럼 그 연필로 체크된 부분이 필요적 기재지. 맞죠? 네. 그러니까 연필로 체크 안 된 부분은 무슨 기재다? 임의적 기재. 그 말은 그 은행 여직원의 의도가 뭐예요? 그 연필로 체크된 것만 기재해서 제출하세요. 이거잖아요. 그게 필요적 기재고 안 된 부분이 무슨 적 기재다? 임의적.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필요적 기재는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게 각하예요.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대항력이니까. 권리를 우리가 나중에 민법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배우러 가요. 배우러 가는데 자 처음에 이제 이랍니다. 이게 두 개만 딱 외우면 되거든. 아니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방법을 한번 봐봅시다. 그럼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도 필요적 기재를 먼저 공부하거든. 자 이랍니다. 이 필요적 기재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개개의 등기마다 필요적 기재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딱 해보면 여러분 아는 거 전세금이 있죠. 전세금은 우리 쉽게 합니다. 민법에 보면은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이래 나오거든. 그 말은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성립이 안 돼요. 반드시 전세금이 뭐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금은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만 필요라는 거지. 오케이? 저당권 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면 전세금은 개개의 등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지금 처음에 전체 모든 등기에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를 배우러 갑니다. 그럼 이 그림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제가 딱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게요. 요 글자를 딱 보세요. 요 하나만 해봅시다. 국어 시간입니다. 보세요. 갑하고 을이 시작.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시작. 이 집을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여기서 그림에서 세 글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보세요. 갑하고 누굽니까? 을. 이게 당사자지. 맞죠? 네. 이 집을 이게 넣었죠. 이게 부동산 표시지. 맞죠? 사고 팔죠? 그게 1월 2일 날 뭐였어요? 매매. 이거는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풀어보세요. 갑하고 을이 이 집을 사고 팝니다. 됐죠? 그럼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럼 계약서에 이 세 개 내용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신청서에 이 세 개 내용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요. 요거를 제가 신청서를 그려보겠어요. 자, 보세요. 그럼 신청서에 있잖아요. 이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줄은 생략을 했습니다. 요래 되어 있어요. 자, 요래 되어 있거든. 요래 됐죠. 그럼 여기에 등기 원인 일자입니다.
등기 목적입니다. 의무자입니다. 권리자입니다. 됐죠? 요게 한 쌍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요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풀이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렸어. 그럼 여기에서 돈이 나와요. 등기필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신청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앞면이라, 앞면.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의 뒷면입니다. 뒷면. 그럼 제가 이제 좀 예쁘게 한번 해봅시다. 요래 오세요. 자, 요래 되었거든. 요래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여기에 권리자, 기타가 있어요. 그럼 하나만 배웁시다. 하나만 배웁시다.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푸세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등기부를 작성할 때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 그럼 세 가지를 보고 작성을 해.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처음에 신청 정보, 등기 원인 정보 이런 겁니다. 대장에. 여러분 등기부를 작성할 때는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대장을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각도로 했을 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지.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그러면 요 세 개 보고 작성한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여기로 와봅시다. 요 이제 글자가 딱 나왔죠, 그죠? 그러면 1이 나오거든. 소유권 보존 등기. 2015년 1월 3일 제 100호 일어났어요. 그래가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이제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이전. 2017년 7월 5일입니다. 제 300호 일어났거든. 2017년 7월 3일입니다. 매매 일어났지. 여기다가 누구다? 그래가 여기다가 5억 이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봅시다.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서류를 이거 지금 작성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작성을 할 때 뭘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 그건 당연히 계약서를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신청서를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신청서에 나와야 된다, 안 나온다? 나와야. 계약서에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그럼 여기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매매. 그럼 요 등기 원인이 등기가 있게 된 원인, 이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 요 등기가가 있죠. 이게 등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럼 매매되면 매매. 그럼 요 글자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지.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지. 정려도 소유권 뭐다? 이전. 됐죠? 그럼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그럼 요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 그럼 요거는 등기 원인 일자다, 일자이다, 일자. 그럼 앞으로 수업할 때 저는 무조건 1월 2일 날 매매일하거든. 그럼 요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 원인. 요건 시작. 등기 원인 일자. 그럼 요게 등기 목적이, 이게 등기 목적이다. 소유권 보존, 소유권 뭐다? 이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와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거든. 그럼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 그럼 신청서를 작성을 하지. 작성을 해가 등기관에게 제출을 하지. 그럼 등기관은 요 신청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신청서를 받아가 제일 위에 보니까 부동산 뭐다? 표시. 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여기다가 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요게 부동산의 뭐다? 표시돼요.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 일자 있죠? 1월 2일 날 뭐 했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전. 됐죠? 그럼 매도인이 누굽니까? 가. 매수인이 누굽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요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월 2일 날 매매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이 요거죠. 그게 요거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요게 그러면 소유권 이전의 앞면이에요. 그럼 이제 뒷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제가 돈이라고 썼죠. 근데 이때는 상식적으로 푸는 겁니다. 집을 사고 팔면 각종의 세금을 내야 돼요. 수수료도 납부해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다 쓰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게 등기필 정보 일어났거든.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요거 이제 신청인이죠. 그럼 항상 모든 서류의 맨 마지막에는 신청인을 써야 돼. 맞죠? 그럼 이제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지.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길 수도 뭐다? 있다. 그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랍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정보. 자, 크게 시작. 신청정보. 그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신청정보의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첨부정보를 배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리로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자, 제목 들어보세요. 서류는 무조건 2개 들어가야 됩니다. 서류는 무조건 2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서류를 작성했죠. 그럼 이 서류가 들어가야지. 맞죠? 네. 그럼 이 서류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써. 그럼 주민등록 등본도 같이 들어가야지. 맞지? 네. 여기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 맞지? 그럼 두 번째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모든 서류에는 서명, 날인 해야 하네요. 해. 그 서명, 날인이 사인 아니면 도장이거든. 근데 등기에서는 사인은 없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럼 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되는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신청서가 들어가면, 오케이? 그 신청서가 들어가면 주민등록 등본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인감증명서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제 요리로 오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거든. 그러면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아가 이제 서류를 받았거든.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 저 보세요. 서류를 받으니까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답합니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길동 100번지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등기관이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대장이 기준이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두 번째. 1월 2일 날 뭐 했습니까? 매매. 그러면 등기관은 책상에 앉아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돼. 그게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돼.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인이 누구로 놓여 있습니까? 갑. 그러면 갑은 인적사항 썼죠? 주민등록 등본 첨부해야 돼. 도장 찍었으니까 인감증명 첨부해야지. 그럼 여기 오세요. 요게 돈이죠? 그럼 수수료 냈어. 수수료 냈다면 영수증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영수증을 첨부해야 돼, 영수증을. 맞죠? 네. 그럼 여기에 대리인 있죠? 그럼 위임장을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자, 그럼 정리합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빨간 글자로 쓴 글자가, 빨간 글자로 쓴 거, 자, 시작. 첨부 정보. 이런 첨부 정보. 오케이? 그러면 26회 시험의 답입니다. 26회 시험의 답이에요. 자, 내놓고 답할게요.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입니다. 소재와 지번입니다. 2번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3번입니다. 등기의 목적입니다. 4번입니다. 대장입니다. 5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와 종류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지. 답은 4번.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대장 정보는, 대장은 이거잖아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요거는 등기 원인은 여기에 있다, 없다? 있지.
맞지? 네. 그럼 등기 목적 여기에 있다 없다? 있지. 맞죠? 네. 그럼 요거 이제 해결했어요. 됐죠? 그럼 요거죠. 그럼 요거는 이제 앞으로 갑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럼 부동산 표시죠. 그럼 요리 와보세요. 부동산 표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 표시가 뭐냐 이 말. 부동산 표시가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래는 됐죠.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이 글자를 그대로 써주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네. 요것도 있잖아요. 요것도 있죠. 등기 원인, 원인일자, 등기 목적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거는 무슨 정보의 내용이다? 신청 정보. 요 밖에 있는 거는 무슨 정보? 정부 정보. 그럼 대장이 틀린 게 되는. 이게 기출문제 답입니다. 됐죠? 그럼 그렇게 딱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좀 전에 했던 오늘 세 가지만 딱 외웁니다. 세 가지만. 자, 보세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준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자, 시작. 부동산 표시. 요거를 제가 설명할 때, 요거를 제가 쓸게요. 저는 1월 2일 매매일에 썼죠. 시험에는 그렇게 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 읽으세요. 시작. 등기 원인 일자. 그럼 요거는 시작. 등기 원인 뭐다? 일자. 그럼 요게 이제 등기 뭐다? 목적. 요 세 개를 외워야지. 1월 2일이 등기 뭐다? 원인 일자. 매매가 시작. 등기 원인. 소유권 이전이 시작. 등기 목적. 이래 되는 거. 요거를 외워야지. 요거를.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 표시.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그러면 갑하고 을이 바로 무슨 자? 당사자. 본인의 인적상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러다 합니다. 됐다. 자, 그러면 요거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대입니다. 요 세 개만 외우면 되는데 이건 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잖아요. 갑하고 을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럼 요 두 개만 외우면 되잖아요. 요 지금 세 개잖아요.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등기 목적, 부동산 표시. 이것만 딱 외우면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270페이지를 갑니다. 270페이지에 갈로 열고 2번에 갈로 1번에 필요적 기록상 나오죠. 그 밑에 왼쪽에 부동산 표시만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밑에 신청인의 표시 및 날인 찾았습니까? 자, 그 신청인 옆에다가 당사자라고 쓰세요. 당사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보세요. 등기사항 표시 있죠? 등기사항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갑니다. 자, 줄 것입니다. 등기 원인. 옆에 줄 것입니다. 연월일. 줄 것입니다. 등기 목적. 되죠? 오늘 그 세 개만 더 갑니다.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목적. 거기다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그런 거는 이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271페이지를 봅니다. 제일 위에 갑니다. 제일 위에 임의적 기록 이래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구분을 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나오죠. 이 말은 이제 각각의 등기마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각각의 등기. 그럼 요리 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요 세 개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이해했죠? 네.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각각의 개별 등기마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을 때 전세금은 전세권에서만 필요적 기재지 저당권에서는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러면 전세는 이게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이다. 저당도 이거는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이다. 소유권 이전에도 이거는 필요적 기재 이다 아니다? 이다. 이 세 개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적 기재고 오케이. 네. 그럼 지금부터 개개의 등기입니다. 이걸 한 방에 해결이 다 돼. 한 방에. 그러니까 제가 5개만 딱 갖고 예를 들거든. 5개를 갖고 예를 드는데 모든 등기가 똑같아.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오늘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해만. 여러분들 새 책은 나중에 받아야 되거든. 거기서 필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래 흘러가는구나. 이 흐름만 알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소유권 이외에 이리 놓으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래 공부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 글자를 놔놓고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요 5개는 있잖아요. 빌려 쓰는 거예요.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여러분들 전세도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지. 저당도 남한테 돈을 빌려 쓰는 거지. 은행에 돈을 빌려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딱 나야 돼.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지. 오케이?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을 줘야지. 은행의 저당권은 이자를 줘야지. 그게 사용료예요. 두 번째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전세 기간이 있지. 돈을 빌렸다면 변제기가 있지. 오케이? 자, 그럼 요리를 와보세요. 저 이제 두 가지로 줄입니다.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사용료가 치료지, 치료지, 전세금이지, 그 다음에 차임이지, 이자지, 이런 거는 사용료예요. 그 다음에 빌리면 빌리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자로 본다. 지료라는 말과 지료의 지급 시기라는 말은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갖고 제가 두 가지만 딱 할게요. 두 가지만 딱 할게요. 요거는 전부 다 돈이지, 돈. 이 돈이잖아요, 돈. 맞죠? 그럼 이거는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지금부터 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할 때 돈하고 시간만 나누면 됩니다. 돈하고 시간. 그럼 이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라면, 여러분들 한 개만 선택해라면 돈을 선택한다, 시간을 선택한다? 아, 선택하세요. 괜찮아요. 야단 안 칠 테니까 선택하세요. 빨리 하세요. 뭐예요? 돈이지, 돈. 여러분들 돈 벌러 왔잖아요. 아, 좋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만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간데 내외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내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간혹 이런 말을 쓰거든. 우리가 이거잖아요. 사람의 친절은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은 저 사람이 가식이다, 진실이다 이걸 단번에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을 따고 현업을 하고 있으면 중개사 사무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 뭐예요? 아, 내가 자격증만 따봐라. 내가 얼마나 손님 오면 친절하게 잘할 건데 이래 말합니다. 맞죠? 네. 근데 그거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친절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오는 고객들을 있잖아요. 보세요. 내 사무실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그 일대 컴퓨터 부동산에 대해서 검색 다 했다 안 했다? 했습니다. 내 사무실에 오기 전에 9개 중개사 사무실 거치고 온다 안 거치고 온다? 거치고. 그럼 내한테 올 때는 10번째 오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은 10대 1입니다. 맞아요? 10대 1이에요. 그럼 내 앞에서 계약서를 쓰게 하고 안 하고는 그 다른 9명보다 달라야 내 앞에서 계약서를 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 친절이 몸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지금 저는 저 5개만 갖고 예를 들었거든. 예 안 든 등기도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답은 돈하고 시간밖에 없다 이 말. 돈은 필요적입니다. 시간은 임의적.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겁니다. 돈은 필요적이에요. 시간은 임의적입니다. 자, 보세요. 시간은 임의적인데 답입니다.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임의적이다 이 말. 그러나 돈은 필요적입니다. 돈은 필요적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 예외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개만 외우면 되는 거라. 여기서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있죠. 지료. 요거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성립이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저당권의 이자 있죠. 이자도 없어도 성립이 뭐다?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임차권이 있거든. 여러분들 임차권에는 차임이라는 게 있고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증금은 있잖아요. 답합니다.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법에 규정이 없고 거래관행상 인정이 되는 거래관행상. 그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딱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돈하고 시간이 났을 때 돈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시간은 무슨 적? 임의적. 예외는 시간은 예외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임의적이라. 돈은 예외가 있어.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예외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요래 딱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이래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가 특약자, 약정자, 상식적으로 보세요. 특별한 약속의 줄임말이 특약입니다. 약속을 통해서 정한 사실을 줄임말이 약정입니다. 그럼 특약과 약정은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서류가 나오죠. 그 이 서류에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 이 양식은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있죠. 요거는 국가가 정한 양식이라. 그럼 요 밑에 보면은 특약사항이라고 나와.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개인과 개인의 생활이잖아요. 그럼 개인과 개인 생활에서는 얼마든지 특별한 약속이 있을 수 있다. 그걸 특약이라고. 너희들 둘이 약속이 있다면 여기 기재라. 대항력 갖게 해줄게. 이러면. 그럼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어떤 글자가 나오든지 특약자, 약정자 딱 들어가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시간이다. 이제 됐죠? 그럼 돈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 그런데 요거 보세요. 시작. 지료, 이자, 보증금. 그럼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를 조금 올라가 보세요. 자, 한번 해봅니다. 모든 등기는 답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등기는 답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비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환매 비용이죠. 돈이다, 돈 아니다? 그럼 돈은 필요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모든 등기 답은 똑같다니까. 돈은 필요적이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기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떻습니까? 환매 기간이죠.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이제 시험에는 그래 내면은 됐거든. 그럼 시험에는 그래 안 내요. 어떻게 내느냐?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환매 비용과 환매 기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지. 오덱스타 X. 환매 비용은 필요적이기 때문에 환매 기간은 필요적이다, 아니다? 아니지.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낸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럼 요거는 필기 안 해도 그냥 아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라는 거는 나중에 민법에서 배워오면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71페이지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등기필 정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의만 잠깐 보세요. 의해 봅니다. 의 옆에다가 294페이지라고 적어보세요. 294페이지 적어보세요.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일어났죠.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그거까지만 딱 줄 거세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조금,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끊어지면 안 되거든. 좀 쉬었다가 합시다.